북한을 칠 수 있는데 계속 선전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약하다. 그 북한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기를 못하겠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결에 의해서 우리는 세뇌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명한 더 현명해져가지고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폭력과 테러가 아닌 머리를 통해서 아주 머리를 통해서 그런 핵도 갖고 우리가 강력해지는 그런 걸로 가면 우리는 다시 있다 하는 그렇지 않고 그 혁명 수립이 되고 같은 그런 전철을 봤을 때는 우리는 가정이 없다는 거죠. 자, 지금 굉장히 대한민국에서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조국이 이제 수혜 때는 그렇죠. 이란이 좀 넘어지죠. 트럼프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잘 사용하면 우리에 대해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얘기드릴 때는 고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반도 문제가 이제 급급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많은 원자력 무기와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장이신 조명기 교수님께서 오프닝 멘트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명기 교수님을 위하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국번의 민주궁 사무총장께서 주간 정세 보고를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태극기혁명 국민본부 사무총장 윤중홍입니다.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장마의 끝인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비 예보가 상당히 많았었고 또 예보가 맞지도 않았지만 또 맞은 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다 공치입니다. 공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 폭염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무리 폭염의 날씨라 하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먼저 우리 이영애 고모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을 한 두 가지를 소개시켜드리면서 주간 정세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the U.S. State Department considered Northeast Asia to be the most important reg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deal with.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1위 행정부 시작부터 미국의 정부는 대한민국 교회여 깨어나고 회개하라. 대한민국의 살 길은 오직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유럽이 망한 것이 교회가 문 닫고 교회 건물이 박물관처럼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사회주의로 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는 기업화, 상업화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사랑으로 감싸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적화 상황을 목도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언제까지 상업화 또는 사업화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도 모두 빼앗기고 그 다음에 종교가 말살되는 그런 상황이 곧 닥쳐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힘에서 아직도 월동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국민들이 참정권을 찾겠다고 울부짖으면서 장마비를 맞으면서 태양빛이 내려쬐는 뜨거운 태양 아래 땅방울이 줄줄 흘리면서 외치는 함성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은 그냥 떼치떼고 집구석에 있거라. 선거 때는 국민의 종인이 뭐니 하면서 국민을 위해 뭐든지 다 할 듯 하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 기둥이 무너지는 참정권이 망가지는 이 현실을 외면하고 음모론이니 뭐니하고 월공에 나가는 누구를 조롱하는 의원들, 니들이 무슨 국민을 위한 의원이냐? 아니, 니들은 나라를 망치는 괴뢰 수의 놈들이다. 제가 지난주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바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번 주까지 장동혁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해라.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은 애국단체고 저희들은 지난 10년간 자유의 체제 수호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정말 어렵게 투쟁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고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다 참여하는 부정선거를 포함한 대한민국 현실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나는 국민 대토론을 갖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대토론회입니다. 어떤 기준이나 어떤 제한도 없이 오로지 대한민국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국민 대토론을 제안한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올림픽공원에서 투쟁하는 젊은 청년들의 뜻을 수용해서 더 나아가 자유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그 숭고한 뜻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국민 대토론회를 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올림픽공원에 나와서 부정선거, 재선거 똑같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외치는 구호만 외치다가 그냥 돌아가고, 그리고 특검도 국민특검이 아니라 더불어 공산당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을 바로 원내대표가 다 수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설사 장동혁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정 대표가, 원내대표가 잘못이 됐다고 하면 사후에 이를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잡지 않고 이것을 추인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그 이상 장동혁 대표도 한통속 같은 편이라는 그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국민의힘이 개과천선에서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젊은 청년들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죽을 일을 다해서 단식을 하고 투쟁을 하고 거리로 나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 세계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와 각오와 신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적화의 시기가 끝물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검찰청을 해체한 더불어 공산당이 어제 7월 24일이죠. 의원총회를 열어 보안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넉넉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국민 공청회나 토론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공청회를 열고 토론회를 했다 하는데, 그 목적은 검사의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달 17일이나 또는 이번 달 중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을 기존대로 검사 승인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상황이 더불당 일당 독재 상황이다 보니까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지면 경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 것이며 경찰은 이재명 종북 세력의 사병이 되어 대한민국 국민을 억압하고 탄압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 적화하는 데 악역을 맡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립서비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불어공산당과 한 통속 같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요. 이재명이가 핵잠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진작에 말씀을 드렸었겠지만 이재명이가 핵잠수함을 왜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들은 이재명이가 핵잠수함을 얘기하니까 국가 방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을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핵잠수함을 얘기한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재명이가 핵잠수함을 이야기하는 목적은 현재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과 주의를 핵잠수함으로 돌리기 위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종북 세력이 현재 주시장을 어마어마하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잠수함과 AI를 저들이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핵잠수함과 AI를 띄우는 것입니다. 이재명이가 왼쪽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김민석이도 달고 있고 정청래도 달고 있고 소영일도 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태극기를 달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태우의 장녀, 노태우의 딸 노소영 간의 이혼 재판 관련 부분이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어제 판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노태우 딸 노소영이가 중요한 증거, 바로 노태우의 비자금을 이 SK그룹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 메시지를 전달한 내용에 있어서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전두환 대통령은 현재 구천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는 바로 시청광장에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파주의 어느 언덕에서 편안한지 모르겠지만 영면을 쉬어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장주도 잡지 못하게 하면서 노태우는 국장을 치르고 그 다음에 파주에 안전되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노태우가 김대중과 맺은 비밀각서 내용이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5.18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해체 파괴하는데 근간에 기여를 마련한 사람은 김영삼이 아니라 노태우입니다. Before he could announce as president, he said, if the president of Korea does something wrong, he must be off. 예, 여러분들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광주가 전라남도와 통합을 하면서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7월 1일 날 법적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약칭 광주특별시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의 특별시는 하나입니다. 서울특별시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그러나 이들은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양특별자치도 등등 특별시와 자치도, 특례시 이것을 만들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의 위상과 정체성을 그동안 뭉개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라남도와 광주가 통합이 돼서 광주특별시 약칭으로 이런 상황이 도래한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보다 광주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는 5.18 특별법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이죠. 광주특별시장은 장관급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장이 누리는 그 권한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말입니다. 경제 규모나 더구나 인구도 적으면서 부산, 경남이나 또는 울산이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규모인데 어떻게 광주, 전남만 통합해서 특별시로 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e is carefully on-screen people, think away, who painted life and freedom technology. 지금 요게 광주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위원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아주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완전히 이 대한민국의 예산뿐만 아니라 한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보다 위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주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중요한 내용 중에 총칙 제1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이룩한 5.18 민주화운동과 민주, 인권, 정의, 평화의 광주정신과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종전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며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에너지, 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과 농업의 저오른 발전을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랍니다. 대한민국은 불국의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서 제7공화국 준비위원회가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중국인 해커 99명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제7공화국, 바로 이것은 종북 좌익 세력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개헌입니다. 바로 그 개헌은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입니다. 저들은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무원 내각제 요소가 약 80% 됩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국회가 3분의 1로 계엄 해제를 결의하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실효성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제7공화국, 이것은 북한 살인독재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한 목적의 일종의 브릿지, 즉 중단 단계의 개헌입니다. 그게 바로 제7공화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제7공화국이 북한과 고려 연방제로 가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2024년부터 주기체계 말씀을 드렸고, 김정은이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서 시진핑과 푸틴과 회담하면서 남한과는 통일을 하지 않겠다. 즉 뭐냐? 평화 통일을 하지 않겠다. 즉 민족적인 통일을 하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 두국가, 그 적대적 두국가라는 것은 결국은 무력으로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휴전선 일방에다가 상당한 전술도로를 만들어 놓고 장세성포를 포진시키고 있고, 저들은 치밀하게 대한민국을 전격적으로 남침하려는 그 계획을 현재 하나하나 착착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가 예측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자, 보십시오. 북한이 개헌을 했습니다. 개헌을 하면서 그 개헌령에 대한민국을 표기했습니다. 남조선 개헌하고 호칭을 하다가 어떻게 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표기합니까? 이것은 바로 연방제로 가기 위함입니다. 남조선 개헌과 그 다음에 남조선과 연방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로서 연방제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한민국 호칭을 쓴 겁니다. 그러기에 정동영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북 세력들이 영토 조항을 없애는 개헌 문제, 그리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 등등
북한이 주장한 고려한 범죄 이들은 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림픽 공원에서 제7공화국 준비 서명을 받고 있는 이 세력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북 세력의 불악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시장, 주시장이 완전히 투기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위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주식 당장 팔아라.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시오. 이제 때가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대폭락의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실물 경제가 바탕이 되지 않는 주시장은 결국은 망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돈을 뜯기 위해서 상품을 여러 가지로 출시했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표현했지 않겠습니까? 자, 현재 이들은 검찰청 해체, 방첩사 해체, 삼당봉 경제근무, 군사령관을 민간위로, 그리고 내무반을 CCTV로 교체를 한다는 등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자 하는 이 작업을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자, 이들이 현재 육군 상원학교를 해체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사는 뭡니까? 바로 육사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없애겠다. 대한민국 육군 상원학교를 없애겠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말살시켰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 더구나 이들은 명령에 의해서 출동한 군인들을 내란 범죄자라는 그 프레임으로 뒤집어 씌워서 30년을 구형하거나 아주 완전히 대한민국 국군을 말살시키고자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현재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들은 이보다 더한 상황을 연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남방 한계선을 북으로 2km를 올린다고 하지만 이제 이보다 더한 상황을 저들은 연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는 통일선봉대라는 자료입니다. 2016년 자유총연맹, 바로 자유총연맹 회장으로 당선된 김경재 회장이 자유총연맹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통일선봉대 사업입니다. 통일선봉대. 바로 종북 세력들이 통일선봉대를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선봉대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적화시키고자 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적화 통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통일이 아니라 전체 흐름은 북한 주도의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김경재 회장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7공화국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help wake up the country. 예, 마지막으로 미국 예일대 사학과 티모시 교수가, 그러니까 티모시 스나이더 교수가 온 타이러라는 이 책을 출간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 독재에 관하여. 근데 그 글 자체가 책 내용이 우리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내용 중에 이 불평등이 불안정을 낳는다고 경고했고, 플라톤은 선동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폭불이 된다고 했다. 스나이더는 나치도 1932년 선거라는 합법적 제도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21세기 서방민주주의 국가들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 선출된 독재 권력의 탄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나이더는 20세기 역사를 바탕으로 21세기 우리가 참고할 만한 20가지 교훈을 제시하였습니다. 책 내용 중에는요, 실제 나치도 선거에서 승리해 법을 악용하며 입법, 행정, 사법권을 장악했고, 다른 정당을 범죄 집단, 내란 및 반란 세력처럼 여기게 만들고 언론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괴벨스는 이런 모든 조치를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처럼 보이게끔 포장했습니다. Bible verses that present to him, he is hurting.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틀러가 법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법률가들이 협력했기 때문이다. 독재는 정치인의 힘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호사, 의사, 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언론인들이 자기 직업의 윤리를 저버릴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윤리를 포기하고 체제에 순응할 때 자유는 본질적으로 파괴됩니다. 끝으로 저자는 책에서 민주주의는 총뿌리보다 투표함에서 더 번번이 죽는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올림픽 공원도 특별한 백목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올림픽 공원에 힘을 함께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서 투쟁하는 것보다 올림픽 공원에 함께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위장 보수 세력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올림픽 공원에 침투해서 난타를 한다든지 상당히 심각하게 기존의 젊은 청년들의 노력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올림픽 공원에 함께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주일간의 그 자료를 정리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국본의 민중흥 사무총장을 위하여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민중흥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곳에 이곳 집회 말고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올림픽 공원, 그 다음에 기타 지방도시, 뭐 강릉, 대구 곳곳에서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된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맞춰서 시간이 나시면 많이 여러 곳에서 하는 곳에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만큼은 꼭 이 자리를 지키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방에서는 올림픽 공원으로 많이들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뭐 저희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올림픽 공원을 가서 지원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저희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365일 24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서 고수해서 장소를 확보하고 있고요. 또 확보된 이 장소로 인해서 뭐 민노총이라든지 다른 단체들이 이 장소를 침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소를 잃게 되면 여러분 떠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떠돌이가 되지 않도록 토요일 2시는 무조건 이곳에 모이셨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오공영웅 연재근 상사 추모위원회 이사장이신 연재은 이사장님 모시고 우리 나이는 연로하시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항상 말씀해 주시는 연재은 이사장님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열공 애국은 행동이요 침묵은 망국입니다. 이제 침묵은 배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원하고 비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가짜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과 좌파들의 요즘 행위는 도저히 칭찬커녕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빗발칩니다. 러시아 속담에 칭찬할 때는 큰 소리로 비난은 작은 소리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국 국민들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매일 오론에 모여 큰 소리로 가짜 대통령 척결, 안보 파괴범 안규백 국방장관 파면을 외칩니다.
정작 그들이 마음속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비평이 아닌 칭찬의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썩고 병들어가니 칭찬할 수 없는 현 정부입니다. 탄식의 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하루아침에 허물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여야 합니다. 개혁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는 80년이 넘는 장교단의 피땀어린 역사와 전문성을 파괴하려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국방은 자해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오늘을 과연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바로 육군사관학교 생도로부터 해군, 공군 장교까지 한 세기 동안 조국을 지킨 사관학교 출신의 충성과 희생에 의해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망치려는 이들은 바다 없는 해군사관학교, 활치로 없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제대로 된 군사교육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의와 혈세 낭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합동성은 각군의 전문성을 파괴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군은 육군답게, 해군은 바다에서, 공군은 하늘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완벽히 익힌 뒤에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 세금을 군의 실험실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국민 공청회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3군 사관학교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태능 화랑대 폐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침묵한다면 전통은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호국영령의 피가 서려있는 사관학교를 지켜냅시다. 군의 명예와 자부심을 굳건히 합시다. 사관학교 선배들의 희생과 충성을 후손에게 이어줍시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날마다 국방부 앞에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육군사관학교 폐교 절대 반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결사 반대, 바다 없는 해군 사관학교 거부, 활치로 없는 공군 사관학교 거부, 국민 혈세 낭비 자운대 이전 즉각 중단. 오늘날 하늘과 땅이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3군 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국민의 힘으로 사수합시다. 그래야 합니다. 파이팅! 구호를 치겠습니다. 도준비! 애국 국민들이여, 우리 모두 깨납시다. 깨납시다. 이재명과 전북 세력을 북한으로 추방하자. 추방하자. 부정선거를 척결하자. 척결하자. 6.25를 상기하자. 상기하자. 국가안보의 파괴범 안규백을 탄핵하자. 탄핵하자. 뭉치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열공. 네. 고국영 연재근상사 추모위원회 연재은 이사장이 오늘 진짜 작은 체구에 연로하신 분이시지만 우렁찬 목소리로 오늘 안규백 파면을 요청하는 아주 우렁찬 구호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늘상 연재은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애국은 행동이요 침묵은 망국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행동에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하시는 이람 선생님께서 최근에 휴전선 서해 5도 NLL 설치 배경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휴전선 서해 5도와 함께 관련된 NLL 선의 설정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귀중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평화 우리가 나라가 휴전 또는 정전 사태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 6.25 전쟁을 어느 정도 부분 비교를 해서 좀 아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1시간 종이 A4 용지 한 장짜리 반을 조금 여러 게시분들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6.25 초기에 아시겠지만 그냥 세월이 뺏겼다 한강을 맞다 나쁘는 이것보다도 처음에 인민군이 보면은 세 가지로 관계했더라고요. 인민군 4사단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강 넘어가지고 대전을 전쟁하는데 그때 우리 뭡니까 팀 소장이 실종이 되지 않습니까? 실종이 돼가지고 그분이 산을 태워가다가 나중에 민가에 들어갔는데 한민가에서는 5일 동안 음식을 정답했는데 어터머리에 한이라는 사람이 대구로 가는 길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걸 해가지고 포로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4사단이 무주, 함양, 거세를 붙여가지고 낙동강 서쪽에 영산이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어령과 강한서에 들었어요. 강서편은 어령이고 이 동쪽은 영산입니다. 남쪽 옆에 있고 영산 지나면은 창릉 부구, 온천이 부구 있고 그 옆으로 가면 동쪽이 이란입니다. 그럼 영산 볼출부에서 거기서 미군이 밀려가지고 영산을 그러니까 박진 전투를 그러니까
어령에서 강을 건너 옆에 박진이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교전하다가 결국 영상에 뚫렸어요. 그런 그저 관계였고 또 그저 의민부 육사단이 진주와 마산을 거쳐가지고 부산을 시기로 계획이 됐었어요. 또 인민군 5사단은 삼척 영덕 파울 해가지고 저 동쪽이죠. 오지로 특수부대가 해안상류의 홍해로 영도를 진입했었고 포항으로 지켜서 미주간 4번이나 뺏기는 그런 치열한 전투 끝에 볼이 전멸된 미 해군이 수송선 예청으로 해서 긴급히 구룡포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면서 한포와 공군기 폭격으로 그 인민군을 40분 이상 병력을 괴멸시키죠. 또 인민군 12사단은 모택동의 팔로군의 원형사단인데 가운데 인제에서 홍천 수원으로 직행하려다가 하천에 자기 이사장이 춘천 전쟁이 늦어지니까 춘천 공격을 도와주고 수원으로 남해에서 안동을 거쳐서 포항의 자수 역까지 공격합니다. 그 육사단, 아까 말한 진주 마산 육사단은 그저 대전석 도련이 행물이 돼요. 이제까지 행방이 모였는데 이것이 김포 반도로 와서 수원 산까지 가서는 유명산을 되었는데 이 사단이 광주, 전라도 광주, 또 하동, 진주 마산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하동국을 최경덕 장군 전사랍니다. 접근해가지고 근데 마산가는 길목에 그 도로가 두 갈래 길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남쪽은 해안도로고 북쪽은 함양 가는 길이랍니다. 근데 그런 미국에서는 이분이 이제 급하게 이제 병력 투한 투입해가지고 이걸 막으려 했는데 그때 명을 받은 마이켈리스 연대장 이 사람이 명을 받기로는 북쪽 함안 쪽으로 가서 지원하라 이렇게 명을 받는데 이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북로에는 그냥 이게 되려면 진출시키고 자기는 남쪽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아이젠하워 원수의 주간 출신이에요. 마이클 대령이. 그리고 뒤에 유명한 백선 장군과 같이 한 자동 전투 참여자입니다. 그 이분이 이런 순간적인 기지 덕분으로 역시나 주력이 북쪽 복귀하면서 남쪽으로 돌아온 적의 부대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적은 항상 포위전술을 써, 포위전술을. 왜냐면 이게 물론 그 뒤에 그 중공군이 10월 25일날 참사하면서 포위전술을 썼지만은 인민군 역시 포위전술을 썼는데 그러니까 만약 연도를 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장현 인민군이 대대의 후미를 차단하자 여야끼리 동원해서 복귀 명령을 하게 해서 북로에 진출한 24사단을 포위선언해서 막동한 내동선이 뚫리했는데 이걸 막았다. 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승리하고 나서 탱크, 그 당시에 자기 가진 무기는 주력 선발기가 서면 탱크 6대. 서면 탱크 6대로 방해했는데 탱크 서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탱크 서대가 폭발했다, 이거. 그만큼 격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대 복부의 진도 국민학교에 이제 부담을 했는데 밤새 게릴라가 들어가지고 그 게릴라가 그냥 그 계룡 목장이 아니고 북부 목장 또는 피난민 형태로 해서 게릴라 일개 제대 병력이 기습됐어요. 그리고 우왕좌왕 하는데 이 연대장 역시 정신 폭발차를 해가지고 그 뒤따라오는 적의 전차와 서른 대위를 155명이 장군이 있고 이게 155명이 장군에서 굉장히 화이 좋은 겁니다. 105mm 포는 이거는 뭐
약하고요. 그래서 박살을 냈다. 그래서 윤회장이 옛날에 배리겠는데 전쟁 2차전이 끝나니까 강군이 해가지고 중정으로 떨어졌어요. 강군인데 다시 이 전투를 해가지고 대응으로 상인을 다시 복귀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문제될 때 NLL NLL 한테 얼마나 문제 많았습니까? 대통령 기업을 동기를 하라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NLL 설치 배경을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들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휴전회담이 이제 진행되다가 52년 5월 19일 날 소위 해군 제독이 대표에서 빠지고 다시 육군 장성 해리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군으로 가다 보니까 해안에 대한 그런 가정이 조금 못하겠죠. 그래서 휴전 회담 중에서 해안 도서는 그렇게 크게 거론이 안 되었다. 그래서 삼발선 이북의 성들 도서를 급하게 서울문화 공사적 주장에 동기에서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6월 12일 날, 50년 6월 12일 날, 통상문화성은 동쪽과 서해에 섬에 있던 미군의 장비를 미리 쳐주십니다. 저도 시간이 열흘인데, 열흘 내에 같이 민간인들 쳐주시겠다. 그러나 한국군과 해군은 열흘 이후에도 계속 이 섬을 입수랑 들락날락했고, 그걸 북한에 경고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군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해서 만든 것이 NLL이랍니다. 그러니까 휴전회담을 하면서 육군 장소를 바뀌면서 섬에 대한 그런 뒷모습을 잃어버리고 그냥 북한이 주장한 대로 동계에서 섬을 내주는데 그때 이미 섬을 쳤죠. 우리 한국군은 그냥 계속 거기에 입혀냈답니다. 그러니까 북한 한 얘기는 거기에 가지 마라. 그러니까 북한 한계에서는 뭐냐, 북한 한계로 올라가지 마라. 노소 리미테이션 라인이 있던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시발이 그리 됩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휴전할 때, 회담에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이첫 예외 조항에 동해안에 여도, 웅도, 난도, 양도 등과 서쪽의 서해안의 토도, 석도 등은 국제 관리에 따라 산말로 지했다면은 서해 분쟁이 방지가 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 당시에 우리 섬을 우리가 점령했냐면은 전진 도끼지였고 또 정보 수집을 하는 그런 장소였고 또 폭격기나 공군기가 투했을 때에 조영사 90기지 이 세 가지 정도 섬들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었어요. 그 진남부 앞에 석도 또 석도 밑에 초도 여기는 지상 레이더 기적이 있어가지고 저 만주까지 시베리아까지 물론 북한까지 감시를 해주고 또 우리 전폭기를 유효했다. 또 시주 앞에 성미도는 첩부대가 암덕동 방면으로 나서가지고 배고프에 맞은 폭격기를 건설시켰다. 또 우리 동양 원산문 오개섬 여도는 유엔군 사람들의 정진기지가 있습니다. 난도 성진아 앞에 양도 그러니까 52년 말 조이 제독이 북방 해안도서에 전략조총을 강조를 했고 이 도서를 내나가하면은 그럼 북한이 섬을 달라붙고 그러면은 그 대신에 평양과 원산성 땅을 연이 양분해라. 그래 섬을 준 대신에 이 해군 조이 제독이 평양과 원산의 땅을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대의 대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무산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화도 앞쪽은 거 아시겠지만 그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중간을 빼가지고 서쪽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옛날이 됐어요. 그 해안도수라 하는 것은 해안도수는 50년 6.25 나기 전에 차지하고 있던 섬들을 전쟁 중에 상대방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말한다. 그러나 단서조항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 서부 쪽에 있는 모든 섬들은 도서는 공산척의 관할 아래 들어가고 단지 다만 예정으로 예로서 백령도, 대청도, 고청도, 연평도, 우도 그 5개 백령도, 대청도, 고청도, 연평도, 우도 5개 도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이거는 하나만 하는데 왜냐면
황보랑 이 서해 오도는 원래부터 삿발 미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한 번도 공산치를 점령 당한 게 없었는데 들어갔다. 그때 조금 더 세밀하게 이 해당 규정을 한국 측의 대표가 관찰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든다 하더라. 그런데 51년 3월에 밑지회 8군 사령관이 그때 이제 워크 장군이 50년 12월 24일 날 별세하고 나서 그 뒤에 온 사람이 그 육군 참모, 미국의 육군 참모 차장이었던 이지회가 왔는데 이지회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월달에 이미 그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계속 밀렸거든요. 그 후퇴하다 보니까 사위 땅 그냥 계속 후퇴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속이 타서 왜 사위도 않고 후퇴하느냐 경제 불안했는데 후퇴를 하다가 이제 이재명 장군이 다시 반격을 합니다. 반격할 때 그때는 일부는 만약에 잘못되면 우리가 제주도까지 피난한다, 한국을 버린다 이런 비상한 계획까지 수립했다고 합니다. 근데 개성 쪽은 아시겠지만 개성 쪽은 개성 계획지구는 강화도가 있고 그 바다 있죠. 또 한강하루 있어가지고 만약에 후퇴할 때 테러가 대수진이 돼가지고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그 이재명 장군이 진격을 할 때는 아예 동쪽 민진강 북동도 중심으로 진격을 개시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저 개성 개통전을 제끼놓고 빼버리고 그냥 동쪽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진격을. 근데 휴전회담 잘 했지만 이제 휴전회담을 하니까 그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여러 단체가 나서서 오늘 정부 쪽에서 이번에서 반대 성명 반대 대응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한 것은 명을 넣어드렸습니다. 6월 4일날 공산척은 그러니까 51년 겁니다. 이 전쟁에다 1년 뒤에 이제 휴전이 개시되는데 6월 4일날 공산척은 유엔군 제안에 합의를 하고 11개 조항에 포로 교환 협정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극렬하게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현 조건을 신태영 국방부 장관이 발표하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 반역군은 북계 반역군은 무장을 해제하라. 그리고 둘째, 중공군은 적당 선물을 해라. 셋째, 유엔군 관리 아래 북한을 총성전에 실시하라. 넷째, 외국 침략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해달라. 이게 한국이나 보장해달라. 다섯째, 포로 송환 가두는 국제의 한국적 대표의 반대 참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뒤에 또 얘기는 뭐냐면 중공군을 반드시 한몸에 물러나게 해라. 또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다시는 압록강 넘지 못하도록 해라. 압록강 두만강 너머로 비무장신을 만들어서 유엔군이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은 이승만이 자살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뛰어드는 그런 만화까지 그렸습니다. 근데 클라크 해고록을 보면은, 클럽 명사하는가 해고록을 보면은, 체코슬로바키아가 양보만 하다가 결국은 봉선화되는 것 같은 길을 가기보다는 자유인으로 싸워서 죽겠다는 그런 이름 남기려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끝마치겠습니다. 네, 초에 NLL 노스 리미티드 라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이 NLL이. 근데 우리가 그냥 가끔 그냥 지나치고 있는데 오늘 이람 선생님께서 우리 휴전 때 NLL을 어떻게 지켜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또 발표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이람 선생님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선동 교수님 모시고, 또 우리 공약에 대해서 또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라오시죠. 네, 교수님.
여러분들 애국가에 대해서 뭐만큼 아세요? 애국가가 1절, 2절, 3절, 4절 있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절은 동해물과 봄, 2절은 남산의 대소나무, 여름, 가을은 가을하면 공활한데 3절, 4절은 이기상, 이래요. 봄에는 가을 위에를 다 묶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낳고 기르고 이루고 거두고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인간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람이. 그럼 동자는 동해물한테 동자라 보세요. 18의 마술말이 있지요. 18의 마술말이 있어요. 그게 동자예요. 그럼 해자는 바다 해자예요. 물가수 산들에 누가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밑에 어린 모자가 있어요. 그 물은요, 모든 만물을 물이라 그래요. 모든 만물을. 그게 동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그걸 갖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마음에 다 있어요. 그 동해물과 백두산 할 때 백자는 무슨 흰백자를 쓰지요? 흰백자. 말씀하려다 우리가 전화를 딱 쳐요. 그럼 그 흰백자, 일개백자는 그렇게 안 쓰잖아요. 흰백자예요. 전부 빛으로 이루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 백두산이 할 때 백두산 내 있는 백두산이고 내 머리가 백두산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돌 되기 전에 여기 숭불이하고 몰랑몰랑 했지요.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100일 지나도 이게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늘을 물어는 거예요. 그게 백두산이 내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마르고 닳지는 않았다 그래. 우리나라 애국가도 마르고 닳지는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애국가가 무슨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니까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고, 나 하나는 나 하나님이에요. 왜? 죽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존재해서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하사, 보호라는 뜻이 뭐예요?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나한테 생명을 하사해 준단 말이에요. 하사. 전쟁이 일어나가고 오늘 땀을 많이 잡아왔어. 그럼 왕이 장군을 불러가지고 뭘 줘요? 놈백마다게 하사해 주는 거예요. 그거예요. 생명을 나한테 하사해 주는 게 우리나라 애국가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우리라 그래요. 1만 반찬 만세고시 보세요. 1만 반찬은 너무 많아서 모르는 사람 뜻이에요. 세자는 세상 세자예요. 12세계죠. 세월자에 딴자에다 이렇게 있고 12세계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대통령 뒤에 봉황이 2마리 있는데 봉황이라는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상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애국가에 다 있어요. 그럼 남산의 저소나무. 그럼 여기 남산을 말해요. 남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는 남자. 남는 남자에 그 4살짜리예요. 하늘 땅 사람이 하나를 다 갖고 있고 그 소리예요. 그런데 소나무는 이래도 푸르잖아요. 안 죽는다 이 소리예요. 푸르니까. 이제 철갑을 죽었다. 그 철갑이라는 게 철갑이 아니고 모든 게 금으로 내 몸을 싸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게 어디에서 사구금이라고 서쪽에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 가을하면 공활한데 가을하면 공활 공짜로 써보세요. 땀머리에 장이 공짜예요. 거기 공부할 때 공짜예요.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우리 애국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애국가를 부를 때 손을 어디다 보여요? 가슴에다가. 가슴을 부르는데 가슴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심장이 있어. 심장을 갖다 뭐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드러낼 수도 없어요. 다 뭐로 갖고 와요?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마음이 쓰겠다 마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볼 수 없어요. 마음이 뭐냐? 진짜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짜 사람. 왜 가짜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애국가는 당신들 우리 후손들이 죽지 말고 살아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국가가 다른 나라 애국가를 보세요.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 다시 전쟁하면 이기자. 내가 그런 것밖에 없어요. 우리같이 하늘 땅을 다 묶어가지고 배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 무수한 민족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느냐?
세종시를 가서 보시면 세종시가 이렇게 건물을 지어놨어요. 거기 뱀이 굴러가는 식으로 지어놨어요. 하늘에서 보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뱀을 누가 지금 상징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딥시들. 옛날로 말하면 로스 포레이션 일루미나티가 하는 상징이에요. 84년도까지 돼도 그놈의 로고가 지구본에다가 영국에서 뱀이 한 마리 출발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딱 뱀이 있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 다 죽이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모든 걸 알려주고 지금까지 민족을 이 사람들에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술탄들은 저는 죽으려고 내가 살려줬더니 원수가 되더라고. 딱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박을 봐 노력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한이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온 마음도 다 도와줬는데 제가 좀 만들어가지고 뭘 해요? 우리 민족을 다 죽이는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보니까 이게 고통이 심해요. 그게 현재에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걸 10년 차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왜? 우리 정부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위에서 전부 다 명령을 해가지고 시킨다라니까. 이 대통령이 시켜줄 테니까 시킨대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다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쫓아내버리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이재명은 말 잘 듣잖아요. 얼마나 더 대주잖아요, 지금. 마음대로 법 만들고, 집값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저만 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불법의 올팔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은 없어져요. 국토가 바뀌면 하나도 우리는 못 써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자유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되게, 우리 국민들이 세계의 혈통의 국민들이 잘 되게 힘을 모아야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선동 교수님께서 이렇게 애국가에 대해서 내용을 풀어주셨는데, 네. 저도 1절, 2절, 3절, 4절,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노래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각 절마다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 말씀 해주신 이선동 교수님께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옛말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데, 역시 이렇게 아니까 또 새로운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복 더위에도 이렇게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수고해 주신 애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또 집회를 마치고 또 많은 분들이 올공으로 또 지원을 가시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그 의지에 맞추어서 조금 일찍 끝내고, 그리고 또 이어서 2부로 올공에 또 참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애국가 1절과 함께 다 함께 만세 구호로 모두 오늘 집회를 끝내고자 합니다. 네, 모두 일어서서 다 함께 애국가 1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서 주시고요. 네, 운영실 애국가 1절. 우리가 기리고 모셔야 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근대화의 조속을
쌓으신 박정희 대통령, 경제의 꽃을 피우신 전두환 대통령, 그리고 애국애민의 박근혜 대통령, 또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을 위한 만세전창 하겠습니다. 오늘 만세전창을 동대문 의병장님 어디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만세전창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애국 국민 여러분 만세! 애국 국민 여러분 만세! 애국 국민 여러분 만세!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삼복더위에 지금까지 끝까지 자리 지켜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집에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의병장님 어디가 계셔? 아이 가끔 나오셔야지. 바람 좀 피하자.